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도페오 툴박스 OTB에서 객체 지향 분류를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분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앞서 몇 가지 실습을 계속 이어왔는데 이제 영상 분할을 했었고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거쳤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객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훈련 데이터를 만들었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객체 지향 분류를 적용해서 이제 분류 지도를 한번 만드는 실습을 이제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객체 지향 분류는 드론 정상상과 같이 공간 해상도가 우수한 영상의 분석에서 보통 선호되는 기법이 되겠고요. 대비되는 분류 기법으로는 이제 화소 기반 분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기존에 끝났고요. 이어서 이제 그 분류기를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도페오 툴박스의 그 도구 중에서 러닝에서 트레인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 보겠고요. 우측에 OTB를 보시면은 러닝이 있고, 그 러닝에서 트레인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제가 정리해 놓은 블로그 글을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가 봐 주시면 되겠고요.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인풋 벡터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풋 벡터 데이터는 내가 이전에 만들었던 데이터 중에서 트레이닝, 훈련용 데이터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풋 벡터 데이터는 클릭을 하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 주실 부분이 Field Names for Training Features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trn.shp 파일에 훈련용 데이터에 여러가지 필드 값들이 있을 텐데, 그 필드 값 중에서 당신이 분류에 활용하고자 하는, 훈련에 활용하고자 하는 필드 값은 무엇인가요를 이제 지정해주는 그 답변이 되겠고요. 지정을 해주시는 방법은 지금 잠깐 트레이닝 데이터의 속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필드 값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나는 트레이닝 해서 이제 그 분류기를 만드는데 어떤 필드 값을 쓸 거야 라고 의사결정하신 뒤에 이 필드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실습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B0,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B2, 이게 RGB가 되겠는데요. 그 RGB의 평균값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분산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지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전체 값들을 입력한 다음에 이 더블 커테이션으로 감싸 주시고 이것을 여기 실행창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밸리데이션 벡터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검증용 데이터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검증용 데이터 지정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VAR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field containing the class integer label for supervision 이라고 해서, 즉 감독 분류를 위해서 이제 그 클래스 인티저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필드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c_id를 마찬가지로 그 더블 코테이션으로 해서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Classifier to use the training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훈련을 위해서 이용할 분류기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분류기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좀 선택한 분류기를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분류기를 이제 선택을 한번 해봐 주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선택한 분류기에 따라서 해당 그 분류기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 설정이 이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LIB-SVM은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기가 되겠는데요.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기를 이용하셨을 때는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랜덤 포레스트로 바꿔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매개 변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기마다 각각 설정값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다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풋 모델과 아웃풋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아웃풋 모델은 분류기의 훈련 데이터를 통해 학습시킨 모델의 파일이 되겠고요. 이것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겠고, 확장자는 txt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 모델은 model.txt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웃풋 컨퓨전 매트릭스 or 컨틴전시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은 오차 행렬 또는 분할표라고 해서 검증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즉 고사목이 내가 참조 데이터로 100개의 객체를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80개가 맞았는지 90개가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즉 분류의 정확도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matrix.csv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matrix.csv.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데이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처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모델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체 영상 분할에 한번 적용해 보면 되겠는데요. 전체 영상 분할에 적용하기 위해서 러닝에서 벡터 클래시파이어라는 기능을 이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 주겠고요. 이제 이 기능을 또 제 블로그에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name of the input vector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상 분할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의 버튼을 클릭하고 orph 언더바 lsms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 파일을 지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델 파일도 아까 model.txt 파일을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model.txt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field names to be calculated가 있는데요. 이것도 앞서 훈련 단계와 동일하게 필드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작성한 텍스트 파일의 문구가 마침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컨피던시 맵이라고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체크를 해 두시면은 그 내가 선택한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마다 이 값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다수의 디시전 트리가 그 어떤 그 예측 결과가 다수를 점했는지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 분류기에서는 다수를 점한 그 클래스의 투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즉 내가 이 위쪽에 잠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랜덤 포레스트의 매개 변수 중에서 보시면은 maximum number of trees in the forest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레스트에서 트리의 최대 개수를 100개를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디시전 트리 100개를 가지고 하나의 객체가 있을 때 죽은 나무로 이렇게 그 예측을 하는 게 한 80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생목으로 예측하는 게 한 15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로 예측하는 게 5표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다득표를 차지한 이제 그 죽은 나무가 해당 객체의 클래스로 할당이 되는데, 그럴 때 컨피던스 맵을 활성화해 놓으면은 80이라는 수치가 혹은 0.8이라는 수치가 컨피던스 맵의 그 필드 값에 이제 자리매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도 그걸 확인하면 좋으니까 컨피던스 맵을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아웃풋 벡터 데이터 파일을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약어인 클래시프까지를 이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로 저장을 하고 클래시프 뒤에 확장자까지 .shp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나게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그 전체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한 번 더 하면은 이 클래시프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 예측이 됐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보시면 해당 데이터의 속성 테이블을 보시면은 맨 끝에 이제 predicted가 있고 confidence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레이블은 predicted가 2인데 이것의 의미는 2번이니까 리브트리 생목으로 이 객체를 예측을 했고 그 예측에 대해서 confidence는 1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이제 예측이 됐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가시화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predicted 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좀 구분된 지도를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클래시프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단일 심볼을 분류 값으로 바꾸고요. 값은 predicted로 설정을 하고 분류를 한 다음에 첫 번째 것은 deadtre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vetree,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은 shadow 이렇게 지정을 하겠고요. 그러면 shadow는 뭐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deadtree는 적색으로, 그 다음에 리브트리는 녹색 계열로 한번 정의를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겠고, 뭐 기타는 없어도 되니까요. 뭐 그냥 삭제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적용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분류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그리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데가 데드트리로 예측이 됐는데 뭐 일부는 맞았는데 일부는 틀린 경우가 좀 있고요. 이런 데도 보시면 좀 예측이 이제 벗어난 곳이 이제 많이 눈에 띕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만든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은 좀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훈련 데이터의 설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사목과 생목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피처가 좀 불충분한 부분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좀 정리한 이유가 이걸 좀 일단락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오르페오 툴박스가 또 텐서플로우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함께 적용을 하면은 이제 그 딥러닝 기반의 이제 고사목 탐지도 가능한데 그 부분을 이제 연재글로 정리하고자 이전 글을 한번 정리를 해본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에서 객체지향 분류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